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니르부르크링 24시에 참가하시는 한국분을 뵈러 왔는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니르부르크링 24시가 무엇인지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니르부르크링 24시에 2014년부터 11년째 참가하고 있는 최장한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경기 참가하셨어요? 네, 작년에는 이제 클래스 우승을 했고요. 아, 클래스 우승? 네, 클래스가 이제 SP7이라고 몇 번째로 높은 클래스인가요?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세 번째. 뭐 약간씩 그 변동이 있긴 하지만 차량은 이제 포르쉐 991 GT3 커카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전체 순위가 160대 정도 나왔고 저희가 30등 정도, 전체 30등 클래스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소개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레이스 경력이랑 거의 비슷하게 한 20년째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니르24시에 대해서 좀 다루기도 했었어요. 뭐 그린헬이라고 전 세계 서킷 중에서 가장 악명 높다는 서킷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니르부르크링 24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럽의 3대 내구 레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르망이 있고 니르부르크링 24시가 있고 그리고 스파. 사실은 세계 3대 내구 레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이 양산차가 출전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반떼 N이나 르노 클리오 경차도 출전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크기 때문에 GT3부터 경차까지 출전을 할 수 있는 좀 오픈되어 있는 레이스라는 게 되게 큰 강점이지만 아마추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3대 내구 레이스에 이렇게 막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물론 르망 24시가 더 권위 있고 더 메이저 대회이긴 해도 그래도 하는 행위 자체는 똑같잖아요. 24시간을 타고 달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재밌는 거는 르망 24시에 참가하는 것보다 니르부르크링 24시에 참가하는데 자격이 더 어렵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 내구 레이스나 카 레이스는 인터내셔널 라이센스만 있으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니르는 워낙 코스가 유용하니까 그 라이센스로 선수를 투입했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직접 니르부르크링을 타보진 않았지만 아세토 코르사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스피드가 너무 다르잖아요. 500마력짜리 GT3랑 100마력짜리 경차가 같이 달려야 되니까 얘네들의 스피드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밤에도 같이 달려야 되고 또 비가 와도 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트래픽 컨트롤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나보다 빠른 차를 어떤 식으로 보내줄 건가를 빨리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사실 위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뒤에서 차를 봤어요. 그리고 차가 와. 그래서 내가 비켜줬는데 뒤에 두 대가 더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제가 라인을 닫았는데 뒷차랑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레이스 오버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24시간을 달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가 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클래스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텐데 맞습니다. 지금 뭐 참가하시는 클래스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더 높은 클래스로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혹시 그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개인적인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개인 스폰서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인 줄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월급 회사원이고요. 아까 르망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니르부르크링 로컬 라이센스가 따로 있어요. 이 로컬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데 로컬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면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DMSB 퍼밋 노시 라이프 A, B,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PNA, DPNB, DPNC가 있어요. 니르 24시를 나가려면 DPNA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DPNA를 그냥 주지 않고 B랑 C가 있어야 된다. BC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교육 받고 주의 수 채우고 또 그 밑에 클래스 경기를 나가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빡센 거죠. 그러니까 보통 드라이버들이 한국 드라이버가 거기 가서 그걸 따오려고 그러면 최소 2번 내지 3번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따는 데만 해도 그런 배리어가 있으니까 시간도 문제고 돈도 문제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거기서 그걸 따려면 차도 빌려야 되잖아요. 경차도 빌려야 되니까 이제 라이센스 따는 데만 한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한국 서킷 라이센스처럼 1년인가요? 1년이죠. 1년이지만 이제 갱신할 때마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 자격을 받기 위해서 차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게 한 그 정도 들고 그리고 한번 이제 발급을 받게 되면 매년 이제 온라인 시험만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한 10만 원 정도를 내면 갱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5년 동안 안 하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쉬고 있으면 팀에서 연락이 와요. 너 라이선스 만료될 것 같은데 한번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럼 일단 참가 자격 조건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일단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차를 이제 빌려서 이제, 네. 이제 시합을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바로 24시 경기를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4시간 내구레이스 시리즈를 아. 좀 해보고 제일 많이 타는 BMW 3 시리즈 구형으로 하는 클래스가 V4 클래스예요. V4 클래스로 나가게 되면은 그 차 빌려서 4시간 내구레이스에 드라이버 뭐 2명, 3명이 들어가겠죠. 3명이 쉐어를 하면 좀 더 비용이 들어가고 2명이 하면은 좀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500에서 700만 원 선? 한 경기에 그 팀에 지불하는 비용이고 내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도로. 그래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대략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를 또 추가로 드리는 게 이제 다행히 독일이나 유럽 전체가 네. 레이스카가 보험이 돼요. 아무리 뭐 BMW 3 시리즈 레이스카전 전손시키면 그 비용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진짜 한국이랑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네요. 내구 레이스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왜냐면 모르는 드라이버한테 차를 맡기는 거는 되게 엄청난 하이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레이스카 보험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서 보험 영업을 해요. 경기장에 보험 그 설계사들이 보험 아줌마가 있나요? 보험 아저씨죠, 주로. 네, 보험 아저씨들이 이제 보험 영업을 하고 레이싱 팀에. 그래서 뭐 하루 이틀짜리 보험이죠. 하루 보험인데 뭐 보험료 뭐 7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러는 거죠. 하루 보험인데. 차 가격이 비싸지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고. GT3가 제일 비싸겠죠. 이번에는 포르쉐 992 GT3 타고 출전을 하시나요? 이번에는 이제 992로 팀에서 차량을 업그레이드 해갖고 992로 지금 경기를 나가게 됐고 이 클래스는 이제 컵2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GT3 바로 다음으로 빠른 클래스입니다. 그럼 거의 두 번째로 높은 클래스인데 네. 이거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드나요? 이거는 뭐 팀에서 제가 제시받은 금액은 한 28,000유로 28,000유로면 28,000유로면 4천만 원? 4,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000만 원. 네. 와, 그거를 24시간 비용으로 지금 채우는 거죠. 그렇죠. 태우는 거네요. 한순간에. 그래도 뭔가 그 4천만 원이란 금액과 그 24시간 맞바꿀 정도로 그런 뭔가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르망 24시 나가는 게 모든 드라이버의 꿈이자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 뭔가 단계를 거쳐 가야 거기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현실적이 돼서 못 가면 어떠냐? 욜로족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너무 목적 지향적으로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과정처럼 느껴지고 너무 좀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잖아요. 난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은 이제 아니 그거 못해도 내가 지금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되는 거지라고 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더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그래서 제가 자기 합리화의 어떤 끝판왕을 봤어요. 그걸 누굴 봤냐면은 산악인들입니다. 산악인들이요? 에베레스트 막 도전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산에 많이 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산에 가려 그러면 원정 비용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힘도 있어야 되고, 헬파도 있어야 스폰서도 되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큰 비용. 입산료도 뭐 수천만 원이에요. 그 산 들어가는데 내는 비용 자체가 1인당 수천만 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터스포츠랑 또 비슷하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피닉 쓰듯이 헬파 쓰고 사실은 똑같아요. 뭐 바퀴 달린 거 타고 가느냐 네 발로 네. 가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지.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목숨도 걸어야 돼요. 저도 물론 뭐, 그쵸? 자동차도 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많이 안전하잖아요. 뭐 이렇게 안전장치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뭐 좀 너무 허황된 일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89년생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냥 카테고리만 다를 뿐이지 사람들 사는 거는 매한가지고 다 그냥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것만 세분화돼 있을 뿐이지.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덧 거의 마지막 질문에 다 와가는데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 시선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하면은 밥은 어떻게 먹는지, 아. 뭐 화장실은 어떻게 가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 예. 근데 24시간이라고 해서 드라이버가 24시간을 타는 건 아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이 있잖아요. 몇 시간 타야 된다는. 그리고 휴식 규정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타고 와서 2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2시간 휴식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 한 사람이 미니멈으로 전체 24시간 중에 얼마 이상도 운전해야 되고, 얼마 이하로 운전을 해야 되고, 해야 시상 때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조건이 되고요. 미르 24시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이제 4명, 저희 팀 4명인데, 4명이라고 하면 인당 6시간이죠. 그쵸. 24.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6시간을 타야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드라이버들끼리 마치 택시 운전수처럼 너 몇 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해. 너 몇 시에 들어가니까 준비해. 그러면 너는 뭐 한 7시간 동안 근무가 없으니 가서 자. 그 이제 피트 뒤에 이제 팀 그런 네, 쉬는 트럭도 팀 있고 트럭이 하니까. 있고 또 주로 팀 트럭에서 쉬죠. 거기서 좀 자고.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들이 막 24시간 동안 막 너무 힘들지 않겠냐 이런 건 오해고요. 그쵸. 힘들죠. 24시간 동안 뭐 어째 주구장창 대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미르 24시 참가하려면은 아무리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다고는 해도 독일을 가서 조금 타봐야 더 잘 탈 수 있고 더 좋은 랩타임을 뽑을 수 있을 텐데 한국에 계시고 회사 생활까지 하시니까 독일은 한국에서 얼마큼 걸리죠? 13시간? 13시간.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가야 뭐 13시간인데 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지. 그게 이제 매번 똑같은 문제를 겪는데요. 제가 5월달에 이제 5월 말에 나가는데 나가서 차를 딱 탈 거 아닙니까? 네. 팀에서 준비해서 차를 딱 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드라이버보다 1분이 느립니다. 10초 이런 게 아니고 1분이 느려요. 1분. 그러니까 근데 그 1분이 느린데도 그걸 리커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무서우니까. 보통 일반 트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트랙 아웃도 좀 하고 해도 되는데 여긴 나가면 끝이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풀악셀을 하는 구간에서 풀악셀을 못 하는 거예요. 풀악셀을 못 하면은 몇 초씩 손실이 빠지는 거예요. 몇 초씩 빠지는 거예요. 준비를 한다고 이제 뭐 저런 시뮬레이터도 하고 뭐 가기 전에 뭐 영상도 많이 보고 뭐 노력을 하는데도 매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가 있으실 거고 예. 그다음에 이번 다음 달 몇 주 안 남았죠? 예. 이제 가고 일단은 뭐 6월 1일에 경기가 열리고 2일 날 끝납니다. 24시간 경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컵2 클래스 992 GT3 컵카로 이제 처음 출전을 하게 되는데 성적이라고 사실은 기대를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변수가 많아서 제일 가장 큰 목표는 완주고요. 완주를 해야 성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완주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지금 내년에는 뭐 여건이 허락한다 그러면은 GT3 클래스로 출전을 해보고 싶고. 앞으로의 목표가 네, 한 단계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출전. 클래스로 출전을 하고 그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르망 24시에 GT3 클래스로 출전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같이 타는 드라이버들이 다 르망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젊었을 때 르망에 나갔던 드라이버들이 나이 들어서도 그냥 계속 차를 타고 있고 그냥 유럽의 할아버지나 생겼는데 유럽의 할아버지가 나보다 낮은 클래스 타는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르망 우승자야. 막 이런 게 그 동네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나이도 막 70대 이르세요. 그래서 최대한 오랜 시간 차를 탈 수 있게 몸 관리도 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다 보면 뭐 언젠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제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